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영화관 트렌드 혹은 영화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권정윤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 박사님 오늘 영화관 산업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영화관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 영화관 생각보다는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네,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 하얼빈 영화. 네, 그 영화 화제의 보고 영화. 왔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관들이 있다. 요즘 MZ세대는 다른 영화관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기존의 이런 멀티플렉스라고 부르는 커다란 이 영화관들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좀 이번에 좀 뉴스로 막 많이 나온 게 이 영화관 관객이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들어섰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사실 영화관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때 완전히 확 이제 막 토막이 났었는데 이게 2022년에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그래도 좀 회복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2024년에 다시 1.6% 관객 수가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네네. 심지어 사실은 이 정도 관객 수도 코로나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해요. 요즘 이렇게 영화관이 좀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이 멀티플렉스는 아무래도 OTT라든지 우리가 영화를 볼 만한 다른 어떤 대체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이제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기 시작한 새로운 영화관들이 있는데요. 바로 작은 극장입니다. 규모가 작은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막 30석 혹은 이제 40석 정도 작은 규모의 네네. 또 여기 특징은 공간이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최신 개봉작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좀 나름대로 큐레이션한 영화를 상영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OTT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큐레이서된 영화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들 때문에 이제 가게 네. 되는데 네. 사실 이 용어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네네. 있는데요. 네. 작은 극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작은 영화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네, 작은 영화관이라는 건 사실 제도적으로 만든 말인데요. 네. 인구가 적은 이 지역에서 시민 복지를 위해서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영화관들 이런 걸 아예 작은 영화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공식 용어인가요? 네네, 용어가 아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극장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작은 극장은 어디인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2024년 2월에 이제 문을 연 서울의 성수동, 네, 가장 핫한 곳이죠. 네, 그곳에 이제 무비랜드라고 하는 곳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건물을 개조를 해서 일단 건물부터 이제 좀 남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이제 극장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은 3층에 있고요. 1층에는 티켓 부스랑 매점, 2층은 이제 관객들이 대기하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라운지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영하는 곳도 30석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아담한 공간이고 18평 정도라서 아늑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목금토일 딱 주 4일만 영업을 하는데요. 이제 오전에 영화 보러 오시는 것보다는 퇴근하시고 나서 오고 하니까 하루에 딱 3번만 상영을 합니다. 티켓 값도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 영화관보다는 조금 비싼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대에 이 좋은 좌석들, 좀 뒷열이 좀 잘 보인대요. 근데 여기는 되게 순식간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한 건물 자체가 극장이라는 게 저는 조금 뭔가 레트로한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방 동네 같은 데 가면은 여기 한 건물에 단관 영화관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향수도 자극하고 이런 신기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떤 무비랜드가 인기 있는 요인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곳의 큐레이션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곳은 상영작을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니라 큐레이터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 이번에 이
영화를 좀 선정해달라고 할까.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도 따고 이걸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에 맞는 그분이 골라주신 영화를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영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분들이 큐레이터로 좀 선정이 되나요? 네, 코미디언 문상훈 씨. 그래서 그분이 어떤 영화를 선정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고 혹은 돌고래 유괴단의 그 신우석 감독 아시죠? 네. 궁금해요. 네네, 이분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또 큐레이션을 선보이기도 하셨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색깔 있는 예술 영화 중심의 이 상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영화도 영화지만 공간 자체도 매력적이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단관극장 생각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무비랜드는 색감이나 뭐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님이 여기를 가보시고 단관극장에서 영화 봤던 경험이 떠오른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랑 같은 나이대이신가 봐요. 그래서 요즘 2030 세대한테는 사실 멀티플렉스 이전 시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뉴트로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좀 싶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영화관을 넘어서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재미있는 게 이 큐레이터가 이제 사람을 넘어서서 브랜드가 큐레이터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0월에는 그 70주년을 맞이한 브랜드인데요. 그 속옷 이제 비너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신형 와코루 기업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 그래서 사랑의 형태들이라는 이제 네임을 걸고 무료 영화제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사랑이랑 관련된 예술 영화, 오래된 영화들을 상영을 했는데요. 네, 사전 예약을 진행했는데 예매 시작한 지 40분 만에 매진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그 브랜드 팝업 스토어랑 이 영화관의 콜라보한 형태입니다. 무비랜드 말고도 어떤 사례가 좀 더 있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부산의 모퉁이 극장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이름부터가 극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진짜 지나가다 눈길을 확 잡을 정도로 되게 건물부터 독특하게 생겼고요. 이곳은 이제 규모는 72석이고요. 그래서 무비랜드보다는 조금 크지만 여전히 그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게 굿즈숍이 있어서 실제 가본 분들의 후기를 보면 굉장히 영화 산업의 어떤 역사를 보는 것 같은 되게 아날로그한 그런 것들도 있고 흥미로운 그곳에서 이제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두 개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요즘 이런 이 작은 극장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파주에 위치해 있는 헤이리 시네마도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좋대요. 중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멀티플렉스 버금가는 장비를 갖췄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영화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연희동에도 있는데요. 여기는 라이카 시네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컨셉이 우주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막 은색의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영화관은 지하에 있는데 40석 규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음향시설 좋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취식이 불가해서 정말로 이 영화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라이카 시네마에서 그 뜨개 상영회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멀티플렉스는 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작은 극장은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는 영화를 소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 그 자체, 그 경험을 소비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극장이 주는 독특한 느낌, 경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도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 취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술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제 영화관도 취향이 살아있는 곳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극장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대형 멀티플렉스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대신 작은 극장, 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